건설 현장에서 공정을 지휘하시는 현장 소장님, 감리단, 그리고 엔지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현장의 필수 과제죠. 안전성과 공기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 기준과 구조 안전성 검토에 대한 기준 검토서입니다. 불필요한 서론은 다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 자료에 담긴 이계층 존치 시공의 수식과 논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해체하는 겁니다. 거푸집 해체의 대전제인 강도 대 하중 원리부터 보죠. 단순히 며칠 지났다고 뜯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콘크리트 강도가 자중과 시공 하중을 합친 설계 하중을 버텨야만 합니다. 콘크리트 경화 타임라인에서 최소 요구 강도, 즉 임계점 도달을 확인하는 게 핵심인데 보통 설계 강도의 60% 이상을 안전구역으로 봅니다. 이 기준이 부재별로 아주 엄격하게 나뉘어 있는데 먼저 벽, 기준 같은 수직 부재부터 살펴볼까요? 수직 부재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옵션 A가 공시치 압축 강도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바로 해체하는 거고요. 네, 만약 강도 시험이 어렵다면 온도에 따른 경과 시간인 옵션 B를 씁니다. 20도 초과면 2일, 10도에서 20도 사이면 3일 경과 후 해체하죠. 단 10도 미만은 절대 해체 금지 구역인 언세이프 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만 믿고 뜯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수직 부재보다 훨씬 무거운 중력을 직접 버텨야 하는 수평 부재. 그러니까 슬래브나 보 밑면으로 가면 조건이 팍팍해집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거든요. 설계 기준 강도 FCK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동시에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하죠. 이 둘 중 더 높은 값을 무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동바리는 놔두고 거푸집판만 빼내는 필러 동바리 공법도 자료에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은 바로 동바리 존치 기준입니다. 거푸집은 5메가파스칼에서 떼어낼 수 있지만 동바리는 현장 안전의 최후 보루잖아요. 그렇죠. 동바리를 해체하려면 콘크리트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 100%를 완벽히 확보해야 한다고 자료에 강력히 못 박혀 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100% 도달 전에 동바리를 앞당겨 풀려면 반드시 구조 계산으로 안전을 증명해야 하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다층 구조 시공, 이계층 동바리 존치 안전성 검토의 셋업이 되는 겁니다. 타설 중인 상부층의 공사 하중이 하부 슬래브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갓 양생 중인 단일 슬래브가 이 막대한 하중을 혼자 견딜 수 없으니 하중 분산을 위해 보통 3계층에 걸쳐 동바리를 유지하는 게 관행이잖아요. 그런데 3계층을 존치하면 자재 전용이 안 돼서 공기가 지연되니까 이걸 2계층 존치로 줄였을 때 과연 안전한가를 검토하는 거죠. KDS 142012 거푸집 설계 기준과 그론디엔 카바일라 다층 하중 분산 이론이 적용됐습니다. 자, 수식에 들어갈 파라미터를 현장에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슬래브 두께 T는 210mm, 0.2m고요. 설계 기준 강도 FCK는 24메가파스칼, 시공 작업 하중 L 컨스트는 제곱미터당 2.5kN, 설계 활하중 L 디자인은 2.0kN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콘크리트 자중인 고정 하중 D를 계산해야겠죠? 0.21m에 콘크리트 단위 중량 24를 곱해주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1제곱미터당 5.04kN이 떨어지죠. 기본 하중이 세팅됐으니 이제 그룬디엔 카바일라 이론으로 하중 분산 계수 알파를 구할 차례네요. 공식이 알파는 EN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네, 존치층 수 N에 2를 대입하면 분자가 3, 분모가 4가 되어 알파는 0.75가 도출됩니다. 즉, 최상층 시공하 중에 75%가 하부 슬래브로 전이된다는 뜻입니다. 이 알파 값을 방금 구한 전체 하중에 곱해서 최대 시공하중 P 액트를 뽑아보죠. 0.75 곱하기 괄호 열고 고정하중 5.04 플러스 작업하중 2.0 괄호 닫고 이걸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5.66kN per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5.66이라는 숫자가 오늘 분석의 타겟입니다. 하부 슬래브가 무조건 이 값보다 높은 내력을 가져야만 안전한 거거든요. 바로 사례 1번 강도 비례법을 이용한 보수적 검토로 들어가 보죠. 콘크리트 강도와 부재 내력이 정비례 한다고 가정하는 가장 보수적인 접근법입니다. 현 시점 압축 강도 FCU가 20메가파스칼이라고 가정해보죠. 설계 강도 24 대비 83% 수준입니다.
그럼 1단계로 슬래브가 최종적으로 버티는 설계 내력 W 디자인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1.2D 플러스 1.6L 디자인이 공식을 쓰는 거죠. 1.2 곱하기 5.04에 1.6 곱하기 2.0을 더하면 9.25가 나옵니다. 100% 양생됐을 때 9.25를 견딘다는 뜻인데 지금은 강도가 83%잖아요. 그래서 2단계 현재 허용 내력 R 컬러는 9.25에 24분의 20을 곱해줍니다. 결과는 7.71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나오죠. 자, 판정을 해볼까요? 타겟 시공 하중이 5.66이었고 현재 허용 내력이 7.71이니까 5.66이 충분히 작아서 세이프, 안전 판정이 나옵니다. 강도 비례 83% 구간에서는 단순 비례법으로도 안전성이 명확히 입증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늘 한파나 공기 지연 같은 변수가 터진다는 겁니다. 슬라이드 14페이지부터 나오는 사례 2번, 저강도 구간 검토가 진짜 하이라이트죠. 만약 현재 압축 강도 FCU가 14메가파스칼, 즉 설계 강도의 58%로 뚝 떨어진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보수적인 강도 비례법을 58% 상황에 그대로 들이밀면 허용 내력은 9.25 곱하기 24분의 14, 즉 5.40으로 쪼그라듭니다. 우리가 방어해야 할 타겟 시공화 중 5.66보다 작아지니까 당장 NG, 부적합 판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사 올스톱 위기네요. 단순 비례법으로는 절대 안전성 입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정밀 단면 해석이라는 강력한 솔루션을 꺼냅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휩 내력 MM을 정밀하게 해부하는 거죠. 입력 데이터를 보면 인장 철근 단면적 AS 635, 항복 강도 FY 400, 단위폭 B 1000, 유효 깊이 D 180mm가 주어졌습니다. 이 데이터로 먼저 강도 100% 정상 상태의 설계 휩 내력부터 구해봅시다. 핵심은 압축 M단 깊이 A를 구하는 건데요. 분자에는 철근의 힘인 AS와 FY를 곱하고 분모에는 콘크리트의 힘인 0.85 곱하기 FCK 곱하기 B를 둡니다. 여기에 대입하면 분자는 635 곱하기 400, 분모는 0.85 곱하기 24 곱하기 1000이죠. 이 계산을 돌리면 압축 연단 깊이 A는 12.45mm가 나옵니다. 12.45mm 깊이의 콘크리트가 위에서 꾹 눌러서 압축력을 버텨주는 거군요. 네, 그럼 이 A 값을 가지고 설계 휩 내력 MN 디자인을 계산합니다. 공식은 AS 곱하기 FY 곱하기 괄호 열고 D-2분의 A 괄호 닫고 12.45를 넣어서 계산해보면 설계 휩 내력은 44.1kNm/m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이게 100% 상태의 휩 내력 44.1입니다. 그럼 위기 상황인 현 시점, 강도가 14메가파스칼로 떨어졌을 때 이 정밀 해석을 다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분모의 FCK에 24 대신 약해진 14를 넣으면 압축연단 깊이 A값이 훅 늘어나겠네요. 정확합니다. 콘크리트가 약해졌으니 더 깊은 면적이 필요하죠. 계산해보면 현재 압축연단 깊이는 21.34mm로 깊어집니다. 이 깊어진 값을 휩 내력 공식에 다시 넣어서 현재 휩 내력 MN 컬을 구하면 43.0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을 번쩍 뜨셔야 합니다. 내력 유지율을 계산해보죠. 현재 휩 내력 43.0을 원래 44.1로 나누면 0.975, 무려 97.5%가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58%로 반토막 났는데 슬래브 시스템 전체의 휩 내력은 97.5% 건재하다는 이 압도적인 수치. 이게 대체 역학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슬래브 같은 휨 부재의 핵심 원리, 철근 항복 지배 특성 때문입니다. 하중을 받을 때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되는 게 아니라 하부에 깔린 철근이 질기게 버티다 늘어나는 항복 시점이 부재의 파괴를 결정짓거든요. 아,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져도 하부 철근 시스템이 당기는 인장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결국 전체 내력을 방어해내는 진짜 주인공은 철근이라는 거네요. 단순 비례법은 콘크리트랑 내력을 1대1로 묶어버려서 이 위대한 철근의 힘을 깡그리 무시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 97.5%라는 과학적 유지율로 아까 실패했던 안전성 검토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수정된 허용 내력 R' 컬을 구해보죠. 1단계 설계 내력 9.25에 아까의 58%가 아니라 이 유지율 0.975를 곱하는 겁니다. 9.25 곱하기 0.975. 계산하면 9.02kN/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타겟 시공하중 5.66 기억하시죠? 5.66이 수정된 허용 내력 9.02보다 월등히 작습니다. 슬래브가 압도적으로 튼튼하게 버틴다는 뜻이죠? 최종적으로 파이널 세이프, 완벽한 적합 판정이 떨어집니다. 슬라이드 마지막 종합 결론표를 띄워보며 정리해보죠. 사례 1은 강도비 83%에서 허용 내력 7.71로 안전. 사례 2는 강도비가 58%까지 급락했지만 정밀 단면 해석을 썼더니 휩내력이 97.5% 유지돼서 허용 내력 9.02로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 검토서가 던지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60% 내외로 불안해 보여도 무작정 굳기를 기다리며 공기를 날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철근 항복 지배를 고려한 정밀 단면 해석을 적용하면 이계층 존치 시공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시공 효율과 구조적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엔지니어링다운 솔루션이죠. 오늘 거푸집 존치 기준부터 정밀 해석까지 낱낱이 해체해본 이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실무에 날카로운